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해조 경제입니다. 일전에 2차 전지 숨은 진주다라고 해서 소개해드린 회사 있습니다. 바로 엔캠인데요. 전해액을 생산하는 업체죠.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아주 급등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누가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 시간에 낱낱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2차 전지 숨은 진주 누가 이렇게 발견해서 끌어올렸을까요?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시간에 전해드릴 주요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얼마나 샀고 얼마나 팔았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 주가 흐름을 수급 주체별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잠깐 먼저 알려드리면 외국인들이 애초에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개인들까지 동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전해드릴 내용으로 외국인들은 무엇에 주목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을까요? 엔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을까요? 최근에 2차 전지 찬바람 아주 쌩쌩 불었습니다. 고점 대비 뭐 반토막이며 3분의 1 토막까지 나는 그 업체들 많은데요. 그런데 엔캠만은 유독 거꾸로 주행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2차 전지 판바람이 쌩쌩 불면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엔캠에만 집중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가 흐름 그리고 수급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림 좀 볼까요? 네, 주가 상승을 시작한 2023년 11월부터 최근 1월 말까지 주가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얼마나 샀고 얼마나 팔았고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됐는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작년 말까지 11월, 12월 두 달간 주가 추이는 5만 원부터 8만 원까지 꽤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이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끌어올렸을까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주황색 그래프가 외국인입니다. 12월 말까지 316억 원어치 순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보라색인데요. 12월 말까지 111억 원어치 순매도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12월 말까지 201억 원어치 순매도를 하고요. 개인 기관 대략해서 한 300억 되죠. 이 300억 원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 11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외국인이 316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새해 들어서는요, 개인도 매수에 동참합니다. 작년 말까지 111억 원 순매도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1월 18일까지 706억 원 순매수로 전환합니다. 한 800억 원어치 산 거죠. 그래서 주가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요. 8만 원이었던 작년 말까지 8만 원이었던 주가가 12만 9천 원까지 1월 18일에 12만 9천 원까지 아주 급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은 꾸준히 매도를 해서 1월 18일에 1,362억 원 누적 순매도를 보이네요. 그런데요, 그 이후 주가 흐름을 보면요. 1월 18일 이후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주황색 외국인 볼게요. 그 이후에 외국인은 매도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546억 원 매도를 해서 순매수 잔량 145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고요. 아마도 외국인은 13만 원 선이 적정 주가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합니다. 924억 원을 추가 매수를 해서 1630억 원 누적 순매수를 기록합니다. 1월 31일까지고요. 주가를 그렇게 해서 더더욱 끌어올려서 13만 원 선이던 주가는 16만 4천 원까지 오릅니다. 1월 31일 기준이고요. 그래서 최근 주가 상승은 약 2주간 주가 상승은 개인이 주도를 했다. 외국인은 이탈을 하고 개인이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애초 주가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이었는데요. 그리고 기관은 계속해서 주구장창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1,796억 원의 누적 순매도를 1월 31일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외국인은 최근에 이탈을 하고 차익 실현하는 모습입니다만 애초에 주가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무엇에 주목을 했고 이렇게 찬바람 쌩쌩 부는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특히 엔캠에 주목을 했는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림은 여기까지 보고요. 네, 외국인들의 엔캠에 주목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최근 광물 가격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광물 가격이 어떻길래 외국인들이 주목을 했을까? 또 왜 하필이면 엔캠일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 그림 한 장 좀 봐야겠습니다.
보시면 2021년 초 탄산 리튬 가격은 킬로그램당 대략 한 80위안 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하반기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022년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2022년 11월에 582위안, 우리 돈으로 대략 한 10만 8천 원 선인데요. 2021년 80위안 선에 비하면 무려 7배나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87위안, 우리 돈으로 16,000원 선입니다. 다시 2021년 초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공부를 꽤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실 것도 같아요. 아니, 그건 탄산 리튬 가격이고 우리나라는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쓰는데 여기에는 수산 리튬을 쓰는 것이 아니냐, 탄산 리튬 가격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도 같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과 수산 리튬 가격이 좀 벌어진 때도 있었는데요. 일시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경향성은 대략 비슷합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리튬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하락한 원인은 이 원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듐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증가를 했는데 그런데 수요는 최근에 감소를 하면서 그래서 스포듐 가격이 떨어졌고 리튬 가격도 대체로 하락하는,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경향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네, 그림은 여기까지 보고요. 최근에 리튬을 비롯한 광물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엔캠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요, 마진이 상당히 개선이 되죠. 그래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2차 전지 밸류체인 업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장기 계약에 있는데요. 보통은 짧게는 2,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장기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판가를 얼마로 설정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장기 계약에 이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때의 원재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마진을 얼마 붙여주는 이런 수익성을 보장하는 계약을 합니다. 이게 장기 계약을 할 때 꼭 따라붙는 계약 조건인데요. 이렇게 2차 전지 업체들이 장기 계약을 하면서 원재료 가격이 뭐 어떻게 변하더라도 수익성을 보장받는 이런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물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원재료 가격이 변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극재 업체를 예로 들어 볼까요? 양극재 업체는 보통 2, 3개월 전에 원재료를 수급합니다. 그래서 양극재를 생산을 하는데 그 2, 3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판매하는 시점에는 그 떨어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판가가 설정이 돼요. 보통 양극재 업체들은 그 마진 7% 정도를 보장을 받는데요. 그 2, 3개월 사이에 만약에 7% 이상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재료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때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물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양극재를 비롯한 2차 전지 밸류체인 업체들이 다 주가가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떨어졌던 거죠.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10년에 걸쳐서 원재료 가격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죠.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볼까요? 급격하게 원재료 가격, 광물 가격이 오른다면 그렇다면 싼 가격에 원재료를 들여와서 비싼 가격의 판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오히려 또 아주 큰 폭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의 재료 가격의 상승에 더해서 또 마진까지 보장되니까요. 이렇게 크게 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1년에 광물 가격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이때 2차 전지 밸류체인 업체들 아주 수익성 좋았고요. 그런데 2022년, 2023년 말까지 해서 특히 2023년에 광물 가격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업체들, 관련 업체들 다 수익성이 급락했고 그래서 주가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우려는 사실 2023년 하반기부터 제기가 됐었고요. 네, 그렇다면 엔캠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엔캠은 전해액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전해액은 이렇게 장기 공급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전해액은 그 유통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금방 상하는데요. 그래서
고객사 주변에 공장을 짓고 바로바로 공급하는 것이 이게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고객사들은 그때그때 주문해서 바로바로 받는 이런 그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전액은 이렇게 장기 공급 계약을 하지 않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마진이 넓어지는 이런 일반적인 원재료 가격과 판가, 마진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급락한 광물 가격에 의해서 그 마진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엔캠은 수익성이 아주 크게 2023년에 아주 크게 향상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에 주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캠의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엔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유럽의 비슷한 법 있죠? 핵심 원자재법이 주목해야 할 그 두 번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볼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광물 조건과 부품 조건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광물 요건을 충족하면 그 전체 그 750불분의 절반인 3,750불을 세액 공제를 해주고 부품 기준을 만족한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인 3,750불을 세액 공제해주는 이런 혜택인데요. 광물 조건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품은 미국에서 반드시 생산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그 전해액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리튬이온은 광물에 포함이 되고요. 전해액은 부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캠은 이 리튬이온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에 새만금의 리튬이온 공장을 지금 건립 중인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부품은 전해액은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IRA를 엔캠은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CRMA가 있습니다. 핵심 원자재법은 유럽의 IRA다라고 불리죠. 2030년까지 역내 핵심 원자재를 육성하겠다. 핵심 원자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핵심 원자재의 전체 소비량의 10% 이상을 추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40% 이상을 가공해야 하고 15% 이상을 재활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해서 소비량의 65% 이상을 어떤 특정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추가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중국을 겨냥을 한 거죠. IRA나 CRMA나 중국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역내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IRA하고 CRMA가 그렇다면 이 법이 적용되는 업체들은 뭐 한국 업체들을 비롯한 중국을 제외한 뭐 다른 업체들이 다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엔캠만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그림을 한 장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림 한 장 보실까요? 네, 바로 2022년 글로벌 전액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엔캠이 7%로 4위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1위, 2위, 3위가 모두 중국 업체입니다. 1위 업체는 중국 발음으로 틴치, 우리나라로 천사 첨단 소재인데요. 이 업체 하나만 시장 점유율이 42%예요. 이 업체만 아웃되더라도 엔캠의 큰 수혜가 예상이 되죠. 2위, 3위 업체 다 합쳐서 65%나 됩니다. 이 중국 업체들이 IRA, CRMA라는 법을 통해서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가장 수혜를 볼 것은 그 다음 업체인 엔캠이 되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A, CRMA의 최대 수혜주는 바로 엔캠이다라고 그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이후로 주가 흐름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죠. 그동안 2차 전지, 뭐 양극재 등등 업체들에 가려서 좀 소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은 주가가 아주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전액 업체인 엔캠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그 리튬 가격 급락하면서 가치가 부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치의 발현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면밀히 분석했으면 그래서 그 분석을 믿고 투자를 했으면 그 분석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주가가 아주 크게 급등을 했어요. 외국인도 거의 빠져나간 모습이고요. 지금의 주가 수준은 급등에 의한 피로감이 쌓여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급등한 주가는 충분히 이유 있는 투자할 만한 그런 이유였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엔캠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